천하장사 만만세. 아마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의 방송에서 이 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2030 젊은 세대들이 씨름 선수들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우리 민족의 전통 스포츠 씨름이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KBS에서 젊은 씨름 선수들을 조명하는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까지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2018년에는 유네스코를 통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에까지 등록된 씨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탈바꿈한 씨름의 현 주소와 일본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강인한 체력과 아름다운 근육의 선, 아마 그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씨름이라고 하면 연예인 강호동 씨처럼 근육량이나 체력뿐만 아니라 체급을 위해 살도 많이 찌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씨름 선수들이 마치 유도 선수들을 떠올릴 수 있을 법한 탄탄하고 슬림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래 씨름은 체급별로 백두, 한라, 금강, 태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이 모든 체급을 통합하여 이기는 우승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하장사가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105kg 이하인 한라급 선수들이나 140kg 이하의 백두급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요즘은 90kg 이하인 금강급의 선수들과 80kg 이하의 태백급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들은 금강급에 많이 자리하고 있죠.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는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날렵하고 몸이 좋은 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고 곧이어 씨름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젊은 사람들과 특정 선수 팬클럽까지 생기는 등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젊어진 씨름판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크게 환영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KBS의 씨름의 희열이 일본에서도 정식 방영을 시작하며 새로운 스포츠 한류 열풍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죠. 일본의 CS 채널인 KNTV에서 방영을 시작할 당시 사전 오픈한 공식 홈페이지 뷰가 일본 평균 스포츠 페이지 뷰의 약 10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해 씨름에 대한 일본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레슬링 선수였던 하야시 켄타가 한국의 전통 씨름에 도전하면서 실제 한국의 아마추어급 씨름 대회 출전을 목표로 준비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까지 공부하며 씨름 전도사를 자처한 하야시 켄타를 위해 한국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는데요. 화상 소통을 통해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씨름의 희열 출연자인 임태혁, 이승호 선수는 자신들의 삿발을 선물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면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씨름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스모가 있다고 맞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사람이 1대1로 직접 몸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스포츠는 세계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씨름과 스모가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겨루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씨름이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정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의 스모와 한국의 씨름은 비슷한 듯 다른 구석이 많고 일본에서 스모의 인기가 높기는 하지만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 장수하기 어려운 스모 선수들과 탄탄한 모습을 자랑하고 건강함을 오랫동안 잃지 않는 한국의 씨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 차이가 꽤나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모와 씨름의 차이점을 통한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먼저 경기 시작 전의 준비 단계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씨름은 기압을 먼저 한번 지른 다음에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서로의 삿발을 잡고 일어서면 그때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모에서는 시코라고 해서 선수 둘이 다리를 넓게 벌리고 반쯤 쭈그러 앉은 자세로 다리를 좌우 번갈아가며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 다음 숙인 채로 양주먹을 쥐어 손을 바닥에 딛고 있다가 시작 신호가 울리면 달려들게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씨름은 삿발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맺혀 상대의 신체가 땅에 닿으면 승부가 나지만 스모는 서로를 밀어 한쪽이 경기장 바깥으로 밀려나야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씨름 경기에서의 움직임이 더욱 크기 때문에 경기장도 씨름이 직경 8m, 스모는 4.55m로 씨름 쪽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도 씨름 경기장의 깊이가 더 깊게 깔려 있죠. 경기에서의 승부를 가르는 방식이 다른 만큼 기술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씨름은 안다리나 밧다리, 배지기 등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한 기술이 많지만 스모는 상대를 밀어내는 오시다시, 밀리는 척하면서 피해 상대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키리가에시 등의 기술이 주를 이룹니다. 다음은 챔피언 결정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씨름은 3판 2선승제고 천하장사 대회도 토너먼트로 진행되어 그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바로 천하장사라는 챔피언 자리를 거머쥐는데요.
반면 스모는 상대방과는 단판으로 승부가 결정되지만 마치 EPL과 같은 해외 축구 리그처럼 점수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천하장사에 해당하는 요코즈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로로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아예 상대를 섬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생존할 수 없어 영역 안에서 추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하네요. 일본이 집단 안에서의 특성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지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한 일본은 스모에서 승패를 가르는 규칙조차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은 결투 상대방을 완전히 맺히는 식으로 눌러야 이기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3판 2선승제로 승부를 결정지어 3~4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단번에 상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통해 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난 다음 패배를 본인이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가 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이 여기에 딱 알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일제강점기에 대한제국 황실의 맥이 끊기고 나서도 곳곳에서 의병과 독립군이 일어나 임시정부까지 세우고 일본에 대항했던 것도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민중들의 스포츠로 옛날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씨름은 각저, 각희, 상박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요. 2018년 유네스코 위원회의 남한과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식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등록이 된 항목은 우리 민족의 씨름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만큼 더 뜻깊은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20번째, 북한에서는 3번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스모가 세계에 먼저 알려진 아시아의 미스터리한 전통 스포츠라는데 자부심을 가진 일본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여러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내두익들은 6세기경의 벽화에서부터 씨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씨름의 역사가 깊다는 설명을 두고 한국의 씨름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스모를 따라한 것 아니냐. 몽골의 부우랑 똑같아 보인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씨름이 전해져 스모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반도에서 사람과 같이 건너왔을 테니 씨름이 원조다. 이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른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한국이 스모를 베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의 스모의 기원은 씨름이지.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으니까 동굴에 고대 벽화가 있는 거 보면 일본보다 역사가 깊은 건 사실이잖아. 최홍만이 여기 장사 출신이야. 씨름 같은 건 들어본 적 없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라. 등과 같이 일본 네티즌들이 나서 일부 내두익의 날조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필두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된 만큼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씨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씨름 해외 반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